Recording in progress. 제가 그 상담 지금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 상담하면 조금 그렇게 좋은 말 안 해줘요. 사실 뭐 지금 좋은 말 할 때는 아니고 어떤 걸 올려야지 네가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수능 수업이 한 이번 주 이제 2번이 끝냈고요. 다음 주 한 주 들어가고 다다음 주 한 주 들어가면 다시 내신이잖아요. 이제 남은 게 2주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은 막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수능 점수도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이다 보니까 좋게 잘 나와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능 점수를 잘 나오고 싶으시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왜 괜히 단어집을 줬겠어요. 단어집을 줬고 지금 이게 수능 완성이기도 하고 하니까 공부 좀 하세요. 저 이거 이제 드릴 거거든요. 저 이것도 표지를 해가지고 드릴까 봐요. 표지를 해서 1에서 5회자가 아예 한꺼번에 들어가져 있는 거를 이제 1에서 5회차 한꺼번에 주는 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구문 해석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다 분석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본 드릴 테니까 제가 여기서 수업하지 않는 것들은 집에서 복습을 좀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 한번 다시 풀어보시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수능 점수를 올려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 하는데, 왜 수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긴장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압박감이 만약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80, 내가 이제 아까도 뭐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항상 82 아니면 뭐 80 또는 뭐 81 뭐 83, 제가 이 정도의 점수는 3등급이라고 말해주거든요. 긴장하면 한두 개 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3등급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등급 커트라인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2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충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내신으로 내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수능에 조금, 그러니까 내신은 약간 안전빵으로 두고 수능을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압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영수 국어, 과학이든 뭐 이제 사회든 어쨌든 간에 뭔가 압도적인 이 2개 정도가 1이 나와주는 게 진짜 원하시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뭔가를 만드세요. 근데 압도적인 뭔가를 만들기에 영어가 가장 그래도 적절합니다. 절대 평가니까.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래요. 네, 전 뭐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냐면 이제 고3 애들이 시험을 이제 11월 한 달 남았겠다. 한 달 정도 남았겠네요. 걔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니네가 고3이잖아. 고3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이제 너네가 되다 보니까 약간 압박감도 심하긴 하겠지만은 이겨내세요,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21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A 수업에 했었던 21번의 상징적인 의미 찾는 거, 그거는 장내 홈런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뭐 다소 그렇게 뭐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 2회 21번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색깔이 뭐가 잘 티가 나나? 이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시뻘건색? 이거? 뭐가 좋을까? 주황으로 하자, 주황이 그나마 좀 나온 것 같아. 갈게요. 러스 한슨이라는 애가 되게 유명하게 말한 게 있는데, All seeing is seeing as. All seeing is seeing as. as는 로서라는 뜻이 있는데, 한슨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보는 건 뭐뭐로써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본다는 건 뭐뭐로써 보이는 거다. 이게 이제 요게 포인트죠. 에지가 포인트였어요. 뭐뭐로써 보인다? 우선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라고 했던 거는 어떤 거를 찾으라고 했었던 거냐면은, 체크가 안 돼 있잖아. 뭐 찾는 거였어? 제일 밑에 줄? 제일 위에 줄? 얼싱 이제 여기 부분이었구나. 오케이. 앞에 강의실에서 잠깐만 하고 있어, 오진아. 그래서 본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로서 본다. 뭐뭐로서 보는 거다라고 나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한슨이 포커스가 한슨의 집중이 was 어디였었냐면은 우선은 뭐와 뭐의 그 관련, 그러니까 상호관계를 이제 집중을 했긴 했지만 그의 의견은 어디에도 적용이 할 수 있냐면 매일매일의 컨텍스트, 매일매일의 맥락에서도 또한 에즈웰은 뒤에 들어갔을 때 또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슨이 원래 포커스는 어느 쪽에 뒀었던 거냐면은 이쪽에 뒀었던 거라는 거예요. between 과학적인 이론과 corresponding observation, 그에 따른 관찰, 과학 이론과 관찰, 그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에 포커스를 둔 거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그의 딕텀은 아마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의 의견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냐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원래 과학 이론과 관찰에 초점을 뒀던 이런 이제 이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As he noted, 걔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 위에 있는 birds를 본다라는 것, 그것은 involve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seeing that, 이렇게 바라보는 걸 포함하거든. It will not suddenly do vertical snap roll. snap roll은 급회전이에요. it은 새야. 그럼 다시 우리가 하늘 위에 새를 본다는 건 그건 뭘 보는 거냐면 그것은 갑자기 급회전은 하진 않겠다. 급회전이요. 새가 급회전하는 일이 뭐 있냐? 급회전까지는 안 할 거라는 거지. 그것을 보는 거랑 똑같아. 하늘 위에 새를 본다? 그것은 새는 급회전은 안 할 거야. 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새를 본다는 건 새가 이상한 짓을 하진 않겠지? 이게 고래로 얘기해 드릴게요. 고래를 본다는 건 고래가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거나 고래가 갑자기 뭔가 인간이 할 만한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진 않잖아요. 고래가 수영을 하겠지, 고래가 물을 뿜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지 고래가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예측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게 여기에서부터 예시부터 다 나오거든요. 본다라는 건 진짜 보는 게 아니라 뭐뭐로써 보는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새의 예시를 잠깐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새로서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건 이것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knowingly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potentially flapping은 퍼덕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날개를 퍼덕거릴 것이라고 보는 거야. but not as, 이것이 아니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를 볼 때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겠지 로써 보는 거예요. 뭐로써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얘네가 마치 무슨 제트기처럼 조종을 하겠지? 제트기처럼 조종하겠지라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냥 날개를 퍼덕거리겠지라고 보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즉 본다는 건 머릿속에 인지 과정인 거예요. 이거로써 받아들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의 포인트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we do not see,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까? 그 다른 의미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베이기가 애매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뭘 보진 않냐면은 그 색깔의 조각조각이야. 패치는 조각조각이거든. 색깔의 조각이라던가 아니면 애매한 모양이라던가 애매한 외곽선이라던가 애매한 표면이라던가 가장자리라던가 이것은 우리는 보지 않는데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뭐냐면 세상의 definite object의 세상을 본다라는 거. definite는 명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정된. 반대말이 나왔죠 방금. 예. 애매한과 확정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는 보지 않는다? 애매한 색깔이라던가 애매한 모양은 안 봐. 우리는 명확한 물체의 세상을 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대조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약간 비주얼 센세이션이라고 시각적 감각이라고 나오거든요. 시각적 감각에는 아마도 무엇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 같냐면은 mentioned는 말한 거니까 앞서 말했던 뭔가 색깔의 조각, 애매한 모양들, 그 외 등등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다. 즉 시각적인 감각에는 애매한 모양이나 색 조각 같은 게 들어가져 있는데 비주얼 익스피리언스, 시각적 경험은 doesn't,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감각과 시각적 경험이 versus가 되나 봐요. 시각적인 감각에는 애매한 모양이나 색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시각적 경험은 그렇진 않다. 본다라는 건 consist of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observing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요렇게 물건으로 가득 차져 있는 세상을 관찰하는 거야. 물건으로 가득 찬. 근데 이 경우에 물건은 오브젝트 물건이 약간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내가 봤을 때 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 서윤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서윤아? 딱 하나만. 이거 오브젝트도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 뜻이 뭐야? 아, 이것만 뉘앙스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해석이죠. 번역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개인의 해석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으로 가득 차 뭐야? 안 들리면 말해. 물건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이제 가득 차져 있는데 이 물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물건이라는 거는 나의 감각적 경험의 해석이 그게 물건이고 그 물건으로 가득 차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를 이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내용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다. 우리는 본다라는 건 뭐뭐로써 본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이제 한 번 더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사실상 인지적으로 재구조가 된다. 재구성이 된다는 거야. 된다. with 뭐와 함께? 우리의 지식과 함께. 즉 우리의 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안에서 물건이 재구성이 되는 거지. 진짜 새가 아니라 새로서 보는 거니까. 새를 새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5번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그래서 1번에서 4번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쟤는 한시 수업인데 왜 벌써 그러지? 1번에 보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아닌데요? 보는 것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되게 풍부한 원천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원천이다? 아니야. 여기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seeing object, 뭔가를 뭐로써 바라본다라는 거야. 뭐로써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에 굉장히 필수적이야. 그거로써 바라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 아니에요. 4번에 어떤 세상에 대한 해석이 풍부하게 해주더라. 우리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더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더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5번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우리의 인지 안에서 재구성이 된다. 라고 보는 게 그게 5번이죠. 이게 이제 방금 그 밑줄 친 거에 대한 내용이 5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맞았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틀리긴 했네. 다음 거로 갈게요. 빈칸이고요. 빈칸 33번. 이번에 빈칸이 제가 3점짜리를 일부러 찾기도 했긴 했지만 3점짜리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다소 조금 잘 풀린 느낌 아니었습니까? 성적이 조금 올랐던데 1차보다는 한두 개 정도. 갈게요. 33번에. 빈칸은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없다 치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가끔씩 조사 반응은 디스톨티드가 되기도 한다. 이거 단어 그럼 알았어야 되는 단어네.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왜곡된다. 조사의 결과가 왜곡이 된다. 이거를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가끔 조사의 응답이 왜곡될 수가 있어. through 이거니까 because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끔 조사 응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조사 응답이 왜곡될 수도 있나 한번 좀 더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지역의 지역 연구인가 봐. 이 지역 연구에서 물어봤거든. 다음에 퀘스천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feel differently 다르게 느낀다 about 뭐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 이 세상 이 나라가 is run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뭐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가 계속 위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디즈 스테이트는 뒤에 나온 그거야. 다음에 말 중에서 뭐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아메리카가 위대하기 위해선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응답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응답지.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변화에 있어서는. 그게 첫 번째 응답지. 두 번째.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변화해야 된다. 즉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의 응답지를 줬다고 쳐보자는 거야. 두 개밖에 없어. 그 이거를 줬다? 그랬더니만 오직 37%만 변화를 자유롭게 하자라고 했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을 때 야 자유롭게 변화해야 돼 라고 한 건 37%야. 나 이따가 이거 퍼센테이지 물어볼 거야. 그러나 여기에 보다 강력한 반응의 초이스를 조금 에디드 더해볼게. 뭐라고 말하는 이제 그 응답지냐면은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긴 변화를 해야 되는데 constantly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돼 라는 그 질문을 하나 더 했어. 그랬더니만 24%가 이 대답을 고르고요. 다음에 또 다른 32%는 여전히 자유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32%가 자유롭게 변화해야 돼. 아까 37%였거든요. 자유롭게 변화해야 돼. 지금은 32%가 됐어. 세 개의 선택지가 됐을 때. 그럼요. 여기서 정근아. 여기 조심하자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냐 각각. 수학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게? 첫 번째 거. 첫 번째는 63이에요. 두 개 선택지밖에 없었으니까. 조심하자는 여기선 얘랑 얘 더한 거 나머지가 조심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24%, 32% 합쳐가지고 56%가 변화를 찬성하는 거면요. 44%는 조심하자는 거거든요. 결과가 달라졌죠. 응답지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이거에 그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하자라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나온 결과에서 만들어진 거는 요거죠. constantly라는 단어를 쓴 퀘스천을 하나 더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살펴봤더니만 37%가 아니라 이제는 토탈로 봤을 때 56%가 오픈되어 있는 것 같다 보인다는 거지. 이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에 오픈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 이거야. 이제는 56%가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 이게 이제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보다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보다 훨씬 더 극단주의적인 대체 문제, 대체 아니겠죠. 대체 안에 포함을 하면 이것이 뭘 메이드 만든다. 뭘 만드냐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덜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대체안이 어떻게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된다. 더 어트랙티브해진다. 저라면 빈칸을 여기 두 개를 뚫겠어요. 어트랙티브랑 more attractive, less extreme 요거거든요. 딱 학교 내신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덜 극단주의적인 게 그래도 이게 낫다. 와 이거 너무 센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덜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고 약간 급진주의자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항상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 줬을 때 항상 변화? 항상 변화는 좀 불안하지 않나? 변화를 하긴 해야지.
다소 이 중간 게 조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빈칸에 가끔 어떤 왜곡, 이제 어떤 조사 응답이 왜곡이 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왜곡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엔 질문지가 부족하면 그래. 한 2개밖에 안 주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야. 그럼 조금 이제 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왜곡이 될까? 조사 결과의 왜곡의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2번. 퀘스천이 부적절해서 죄송한데 시퀀스는 순서거든요. 질문의 순서가 부적절해서 왜곡이 되냐? 질문의 순서가 아니에요. 3번째. 대체안이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섞여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왜곡되는 게 아니야. 다음에 하나의 이슈 그 이상을 다루고 있는 퀘스천.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를 되게 더 많이 다루고 있는 퀘스천이 있어서 아니야. 5번. 이거 뭐냐? 인클리네이션이 뭐냐면 경향이거든. to give 어떤 거냐면은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경향 때문에 왜곡이 된다?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아니야. 5번. 대체 앤서가 부족하니까 왜곡이 되는 거야. 괜찮은 퀘스천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퀘스천 때문에 설마 2번을 골랐으면 시퀀스는 순서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도 내용이 이지하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을 아예 골라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장이 맨 끝에 들어가져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야 되긴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언어학자인 촘스키라는 애가 있는데 이 촘스키가 refer to as는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간주했던 거야? 언어를 이거로 간주했대. mirror of the mind. 마음의 창. 언어를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했었대. 야, 촘스키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야. 근데 이거는 이제 니네가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촘스키가. 근데 이 사람이 언어는 마음의 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2개를 한번 이었어요, 그냥. 이 2개의 의미가 뭐냐면은 야,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마음의 깊은 곳의 창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뭔가의 의미와 센스가 갖고 있는 건데 이시 가리키는 건 언어예요. 언어라는 것은 무엇의 산물이냐면 야 프로덕트는 제품이라고 했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산물이요. 뭐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인간 지능의 산물이다 언어라는 건.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어디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냐 PP로 간 거예요. 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각각마다 만들어지고 바이 오퍼레이션 어떤 이제 작동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이 작동이 어디를 far beyond 더 넘어서 있냐면은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의식을 beyond 넘어선 어떤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물이라는 거예요. 언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인간 지능의 산물이다. 의지와 의식을 뛰어넘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의지와 의식을 뛰어넘었다고? 의지와 의식을 뛰어넘은 정말 깊은 곳의 언어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 말이라는 게 얘들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속마음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내 의식과 내 의지랑은 더 넘어선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작용이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뒤에서 좀 더 보죠. 이 말, 디스가 가리키는 거 이 말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같냐면 랭귀지를 beyond individual agency라고 나왔거든요. beyond가 또 나왔음. 뛰어넘었다. 개개인의 에이전시는 매체거든요. 각각의 매체를 뛰어넘은 게 그게 언어가 이쪽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촘스키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요. 유니버셜 그래머를 이제 이 유니버셜 그래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니버셜 그래머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니버셜 그래머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보편적 문법인 건데 보편적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의 초기적 구조래요. 이 뒤에 것도 중요해요.
언어적 초기적 구조인데 언어의 초기적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고 선천적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인간 종 안에. 즉 보편적 문법을 제시했고 그 보편적 문법이라는 거는 이미 인간이 타고난 구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깊이 타고난 구조다. 인간이라는 야, 너 좀 신기하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빨리 배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초점을 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간이 언어를 저렇게 빨리 배우지?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간 보편적인 문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촘스키가 말을 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 보편적 문법이라는 거는 촘스키에 따르면 이 보편적 문법에서는요. 무엇을 account for, 설명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이걸 설명해. 인간의 획득력, 언어 획득력. 그것도 어떤 거 안 해? within such a short space부터 하며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언어의 습득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주연아, 인간이 언어의 습득력이 빠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얘 말로는 선천적 문법을 갖고 있어. 보편적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빨리 이제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언어에 있어서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마음 안에. 그래서 이것이 리시브, 받을 수도 있고 프로세스, 이게 처리하기도 하나 보다, 언어를. 바깥에서부터. 뭐 하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부터 오는 랭귀지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건 이거 덕분에 독특한 캐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봐. 이제 여기 빈칸이 더 가야 돼. 그래서 촘스키가 비교를 하거든요. 컴페어가 나왔으니까 A와 B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랭귀지를 되게 유창하게 우리 스스로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전반적 물리학 지식을 얻는 행위, 배우려는 행위, 그 A와 B에 걸리는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레터는 후자잖아요. 후자가 훨씬 더 오래 걸렸대. 왜냐하면 언어랑은 달리 이러니까 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빈칸에는 무슨 특징이 들어가야 되냐? 왜 물리학이 언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됨.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 보편적 문법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물리학에는 보편적 문법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는 보편적 문법을 갖고 있는데 물리학은 그게 없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제 제가 두 단어를 이제 골라놨거든요. 중요한 두 단어.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었다. 우리가 뭐에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되어져 있다. 물리학을 배우는 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안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1번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물리학이 오래 걸리지? 물리학의 지식은 너무 전문화돼 있고 너무 독특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될 수도 있지. 여기에 안 돼서 그렇지. 주제에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물리학이라는 게 되게 전문화돼 있긴 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 거. 세 번째. 물리학에 대한 no 인터랙션이라 나왔네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을 얻는 데 있어서의 상호적인 관계는 필요치 않다? 이게 뭔 소리죠? 다음에 물리학의 이론이라는 건 보편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시간과 함께 변화간다. 이걸 갑자기 물리학 이론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추적해야 한다. 사실적인 정보만 추적해야 한다. 물리학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 그러든가. 뭐 이게 내용이 아니니까. 이번에 우리는 이제 신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지가 않다. 피직스를 배우는 데는.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2번으로 가주시면 되죠. 이거 맞은 사람. 좀 맞지 않았을까? 맞다.
이 솔직히 지금 저랑 같이 수업하니까 내용 이해 가잖아요. 이걸 못 푸는 건 이게 약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잠깐 이제 어디 뭐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촘스키 나오고 막 이게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데 촘스키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네. 다음 거요. 다음 거는 36번이요. 36번 이제 순서 배열 한번 하고요. 3년짜리 위주로 가봤고요. one of the primordial 이거는 단어가 나와 있더라. 근본적인이라고. 뇌의 근본적인 기능은 이제 뭐냐면 우선은 지식을 얻는 행위죠. 그쵸? 뇌의 근본적 기능은 지식을 획득하는 거죠. How it does, does가 가리키는 거, obtain이 가리키는 거야. 어떻게 획득할까? 라는 건 되게 문제였대. 오늘날에 어디에 속해져 있기도 하냐면요. 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까라는 그 있죠. 이게 되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날에는 어디에 belong to 속해져 있냐면은 당연히 펌리는 당연히 뉴로사이언스의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야, 뇌의 근본 기능은 지식을 획득하는 건데 지식 획득 과정은 당연히 신경과학의 영역이죠. 이게 무슨 내과의 영역은 아니잖아. 신경과학의 영역이래. 뭐 오케이. 뇌는 지식을 획득하는 게 근본적 기능이고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은 신경과학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다. 신경과학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힌트죠. 신경과학이 학문으로서예요.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전. 신경과학이 존재하기 전에 그 똑같은 프로블럼은 엑서사이즈가 동사로 나와 있을 거예요. 고통을 주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지금 단어에. 이 철학자들에게 고통을 줬었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신경과학이 있기 전에 과연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 것인가 라는 그 프로블럼이 철학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얘는 얘로 가야죠. 뉴로사이언스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B로 간 건데 B까지는 잡으셨어요? B까지는 잡았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가들이 되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었대. 그래서 이 지식을 획득한다라는 그런 프로블럼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획득을 하는 걸까? 또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 How certain?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해집이너 뭐였냐면은 얘네들한테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코너스톤이었대요. 초석이었대. 시초였대. 철학적인 토론의 시작이었대. 언제부터? 플라톤 때부터. 플라톤 때부터 철학적인 이런 디베이트, 토론을 많이 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을 막 했겠지. 서로 철학적 대화를 하면서. 이게 되게 오래된 거네, 그러면. 신경과학 이전에 되게 오래됐던 거야. 플라토에게는 이라고 가야죠. 플라토가 나왔으니까 플라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로 갔어요. 플라토와 그리고 플라토를 따르는 계승인들이에요. 계승자애들에게는 이 서구의 이 철학 사상에서 얘네들에게는 그 문제는 되게 비판적으로 계속해서 전개를 하다가 플라톤이 이제 얘한테 탓을 합니다. 돌려요. 헤라클리토스라고 얘한테 돌리거든요. 근데 이 헤라클리토스가 뭐가 되냐면은 헤라클리탄 덕트린이 된대요. 플럭스 덕트린. 덕트린이 이론이고요. 플럭스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전론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단어가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는 유전론. 헤라클리턴의 유전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금 편한 말로 하자면요. 제너럴 텀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텀이 용어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네가 플럭스를 모를까 봐 플럭스를 말해준 거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론이라는 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이걸 반영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현실이라는 거는 절대로 똑같지가 않다. From moment to moment. 이때와 이때가 매번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유전론이라는 건 현실이라는 거는 매 순간 같지가 않고 매번 다르다라는 관점이 유전론인데
이 유전론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C예요. 유전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로 갔을 때는. 그래서 유전론에 보니까 뇌의 과제는 becomes 뭐가 됐냐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내 그 직업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뭐에 대한 직업을 지식을 획득해야 되는 거냐면 필수적이고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물건이나 상황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야 해요. 저 이거 조금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when이요. 때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많긴 한데 사전에 찾으시면요. 뒤에 컴마 when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좀 자주 되거든요. 가끔 되니까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when이 때인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컴마 when으로 가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해석이 되니까 뭐 알아두고 가.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냐?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뇌에 도달하는 인포메이션이요. 우리 뇌에 도달하는 인포메이션이 절대로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때와 저때가. 그리고 맨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플럭스의 상태에 있어. 플럭스가 유동 상태라고 했잖아. 계속 바뀌는 상태. 모든 것들이 계속 바뀌는 상태고 항상 이때와 저때가 절대로 똑같지 않은 정보가 절대로 똑같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이제 뇌의 과제예요. 뇌의 과제와 뇌의 임무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바깥의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뇌의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지식을 획득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깥의 세상은 뭐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맨날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정보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 뇌의 과제는 필수적이고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 물체와 상황에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거죠. 지식 뭐 이런 정보가 계속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순서는 B, A, C 좀 고르지 않았을까? 이거 맞은 사람. 이거 좀 거의 다 맞았네요. 그래도 이거는 힌트 잡고 좀 골랐나 봅니다. 39번. 수학과 39번 진짜 쉽던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39번에 사실은 첫 번째 보면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로서 딱 그 캐릭터가 되어야 하냐. 근데 즉 특성이 이제 규정이 되어야 하냐면요. 이볼루셔너리, 이멀전트한 디벨롭먼트라고 딱 이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혁명은 진화적이며 그리고 이제 새로 생겨난 거죠. 이멀전트는 생겨난 거니까. 새로 생겨난 발전 과정이다라고 딱 이제 캐릭터가 정해져야 하는데 다양한 디벨롭먼트죠. 다양한 이러한 이제 이 산업혁명 다양한 이 발전. 이러한 다양한 발전은 contribute to 뭐에 기여한다. 다양한 발전이 기여한 거거든요. 산업혁명에. 그랬기 때문에 there is no single 하나의 디벨롭먼트는 없대. 노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이노베이션은 없다는 거야. That can be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프라임 드라이빙 포스로서 프라임 주요의 드라이빙 포스 동력 비하인드 뭐 뒤에 있는 산업혁명이 뒤에 있는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산업혁명 뒤에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서 바라봐줘야 하는 혁신이나 개발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여기 이유 나왔네. 되게 발전이 많아서. 발전 되게 많아서 라고 쓴 거네요. 발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산업혁명에 기여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하나만 꼽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준민아. 뒤질래? 그래서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주요한 원인을 고를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most significant가 사실은 힌트거든요. 그러나 뭐가 이게 도구와 툴링이나 머신이나 이것의 발전 진보 뭐를 하게 했었던 이렇게 썼어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머신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었던 툴링과 머신의 발전이 뭐인 것처럼 보인다.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네.
그러나도 썼네. 앞에 뭐라고 했냐면 야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으면 여기죠. 이거 틀렸다. 아 틀렸다 말고 맞았다고 하시다. 맞았다. 이거 맞았다. 거의 다 맞았죠. 거의 다 맞을 만한 문제긴 했어요. 기계와 설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무조건 여기 순서예요. 뭐 중간에 잠깐 이거는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이거 본인 아직도 헷갈리면 좀 써주세요. 팔로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팔로워 나올 때 A 팔로우 B이냐 A가 BPP 형태로 팔로우들을 썼냐 했을 때 A 팔로우 B면요. B가 먼저 있었던 거고요. A is followed by B. 그거는 A가 먼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앞에 거가 먼저 있었던 일이냐 뒤에 거가 먼저 있었던 일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애로 인해서 이제 증기로 움직이는 머신의 개발 혁신 이게 먼저냐 아니면 스팀 엔진 즉 증기 엔진이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 회전식이에요. 회전식 증기 엔진이 먼저냐 얘가 먼저라는 거죠. 얘가 먼저 얘가 그 다음. 왜? be followed by니까. be followed by는 얘가 먼저. 그냥 팔로우 B? 그럼 얘가 먼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독해할 때, 전 독해할 때 무조건 이걸로 가거든요. 굳이 해석 안 해요. 그냥 얘가 먼저 있었구나. 얘가 먼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보거든요. 팔로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조금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뭐가 먼저래? 여기서는 be followed by니까 얘가 먼저네. 야 그럼 뭐가 먼저겠냐? 야 우선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생각만 해도 그렇다? 증기로 움직이는 머신을 먼저 개발을 해야 그래야 회전식 증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증기를 만들어야 회전식 증기를 만들지. 그렇잖아. 그냥 얘가 먼저야. 증기로 만드는 머신을 만든 거 그게 토마스 뉴커맨이래요. 근데 제임스 와트가 회전식 스팀 엔진을 만들었대. 그리고 그 회전식 스팀 엔진이 뭘 만들게 했냐면 뭘 가능하게 했대. 뒤 나오네. 가능하게 했대. 대부분의 생산 기계들 있죠. 대부분의 생산 기계들의 이제 그 파워링은 힘을 넣는 거죠. 힘을 넣는 게 인팩토리에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공장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여기야. 디스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대규모로 팩토리에서 만드는 이제 생산 과정. 공장 지향적인 생산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소규모로 만들었거든요.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었었는데 이제 공장으로 만들 수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증기기관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제임스 와트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와트가 철도의 아버지거든요. 이게 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뭔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멀지 나타났죠. 여러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옷감이나 가스나 아니면 광산이나 뭐 정제죠. 이제 오일 정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운송수사, 운송 커뮤니케이션 전보죠. 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기업이 출연하기 시작을 해요. 막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보니까 뭐도 가능하게 됐냐면요. 도로와 운하라고 하잖아요. 도로와 운하가 뭘 만들었냐면은 팩토리 중심적인 생산 방식이 가능해졌대요. 어떤 지역에서도 가능해졌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요. 어떤 지역이었었냐면은 제가 이것도 한참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거 배울 때 맨체스터가 왜 원래 맨체스터가 어디였었냐면은 그냥 농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장을 만들고 이제 런던까지 맨체스터가 이제 그 철도를 뚫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대학 가면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 교양으로 배우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철도 덕분에 어디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냐면은 where 이곳이래요. 상품이 이용되는 곳과 떨어진 곳. 디스턴트가 나왔으니까. 또 어디랑 떨어진 곳이냐? 로우 메터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원자재네. 원자재나 아니면 상품 자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얘가 이걸 만들었대잖아.
로드와 운하의 건설이 그게 만들어진 거야. 왜 이제 이런 게 건설이 되어 왔다 갔다가 가능하거든요. 좀 떨어진 데에다 지어도 되니까. 요렇게 이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이제 약간 전반적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산업혁명의 주된 원인들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사실은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단어를 좀 보는 거는 좀 애반 것 같아서 단어를 안 보긴 하겠지만은 뭐 알아서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 A 수업에 참석하실 때 그래머 저거 있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머 그거 있어야 돼가지고 그것만 뭐 챙기시면은 A 수업이나 B 수업이나 줌이랑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만 챙겨 가시면. 그래서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은 자료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또 들어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녕 인사하고 가. 네, 가 안녕. 어잉. 뭐야? 바이바이. 불 좀 누가 아무나 켜줘라. 잘 가.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잘 가. 하이 가. 밖에 나가자. 일찍 끝내줘.